노년층의 다리 약화를 막는 6가지 강력한 영양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심장, 뇌, 그리고 뼈 건강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리는 어떨까요? 이 조용한 지지대들은 수십 년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줬지만 통증이나 약화가 나타날 때까지 종종 무시되곤 합니다. 노년층에게 건강한 다리는 단순한 편안함 그 이상입니다. 이는 독립성, 균형 감각,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노년층에서 다리 관련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흔하며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은 발과 다리를 약화시켜 걸음마다 힘이 들게 만들죠. 뻣뻣한 관절, 얇아지는 연골, 만성염증은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혈액순환과 신경기능이 저하되면 감각 이상, 잘 낫지 않는 상처, 심지어 당뇨병 환자에서는 심각한 합병증까지 초래할 수 있죠. 그러나 희소식도 있습니다. 영양 섭취를 통해 다리 건강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영양 이야기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집중하곤 하지만 다리의 힘과 구조, 기능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비비타민, 미네랄 성분도 매우 강력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한 노화 팁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분명히 고마워할 겁니다. 먼저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초기 징후는 종종 다리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고 먼 거리를 걷는 것이 피곤해지며 의자에서 단순히 일어서는 것조차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들은 종종 근감소증의 첫 신호입니다. 근감소증은 60세 이상의 성인 중 최대 3분의 1에게 영향을 주는 근육량과 근력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체적 쇠퇴가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단일 영양소가 나이가 들어도 다리의 힘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예입니다. 그리고 그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보디빌더나 운동선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년층에게 단백질은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근본적인 요소이며 특히 다리 기능에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수리하고 재건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이를 동화,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몸은 옛날에는 쉽게 이루어졌던 근육 생성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고품질 단백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진정한 파워하우스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원료를 제공하며 이는 다리의 근력, 균형, 이동성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더욱 인상적인 사실은 루신이라는 특정 아미노산 하나가 생물학적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유제품, 달걀, 살코기와 같은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루신은 메톨라는 신체 내 주요 성장 경로를 활성화하여 근육 생성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신호가 없다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더라도 노화된 다리의 근육 유지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는 서서히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다리가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하며 이동성이 줄고 부상에서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결국 독립성을 잃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더라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조용히 분해되고 힘이 아닌 피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과거 권장량보다 더 많은 단백질, 즉 체중 1당 1.2, 1.5 정도를 하루에 섭취하고 이를 하루에 고르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육 합성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백질을 저녁 식사에만 집중하지 말고 특히 아침과 점심에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아침과 점심에 단백질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유청, 달걀, 생선, 닭고기, 그릭 요거트와 같이 루신 함량이 높은 단백질은 특히 효과적이며
두부, 렌틸콩, 키노아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적절히 조합하면 도움이 옵니다. 입맛이 없거나 씹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단백질 쉐이크나 파우더가 간편하고 농축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이라고 하면 치유나 강인함을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지방을 피해야 할 무언가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특정한 지방이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 그것이 아픈 관절을 완화하고 다리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섬세한 신경을 보호할 수 있다면 어떨까?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그러한 역할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힘은 특히 중요하다. 다리 통증, 뻣뻣함, 부종은 노년층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편함이고 이들은 종종 저강도의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 무릎의 관절염이든 종아리의 통증이든 발목의 통증이든 염증은 종종 다리의 편안함과 움직임 저하에 보이지 않는 방해자다. 이런 상황에서 오메가3가 등장한다.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자연적이고 장기적인 항염증 동반자로서 말이다. 일시적으로 통증만 차단하는 일반 의약품과 달리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 수준에서 신체의 염증 반응을 부드럽게 줄여준다. 어유에 들어있는 오메가3의 두 가지 대표적인 형태인 레파와 타는 이코사노이드와 레졸빈이라는 신호분자의 생성을 조절하여 염증을 악화시키는 대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결과 부기와 뻣뻣함이 줄어들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 만성 불편함에 덜 짓눌린 다리를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오메가3의 효과는 단순히 염증에 그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로의 혈액순환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우리의 다리와 발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미세혈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발이 차가워지고 쥐가 잘 나며 상처 회복이 느려지거나 당뇨병 혹은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는 혈관의 내벽 건강을 의미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확장을 촉진해 혈류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전 생성을 막으므로 다리 근육, 신경, 피부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다리가 더 튼튼해지고 회복이 빨라지며 합병증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오메가3가 신경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다리의 저림, 화끈거림, 감각 저하 등 말초 신경병증의 흔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세포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하체에서 감각을 보존하고 불편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당뇨나 혈관 문제로 감각이 떨어진 고령자들에게 특히 중요한데 감각 상실이 있으면 상처나 감염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지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공급원은 연어, 고등어, 정어리, 멸치 등 산 바다에 사는 기름진 생선들이며 이들에는 에파와 다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생선을 자주 먹지 않는 분들은 정제된 어유 보충제나 해조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적의 섭취량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연구에서 1g 정도를 지지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자면 연어, 고등어, 정어리, 멸치 같은 찬 바다의 기름진 생선에는 에파와 다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생선을 자주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제된 어유 보충제 또는 비건을 위한 해조류 오일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산적인 복용량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연구들이 하루에 에파와 다를 합쳐 1인분 섭취할 경우 항염 및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콜라겐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힘찬 한걸음, 유연한 무릎, 흔들림 없는 발목 아래에는 숨겨진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힘줄을 따라 퍼져 있고 관절을 쿠션처럼 보호하며 인대의 탄력을 부여합니다. 말 그대로 다리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구조적 매트릭스는 조용히 약해집니다. 관절이 쑤시기 시작하고 무릎이 예전처럼 쉽게 구부러지지 않으며 다리에서 느껴지던 안정감과 탄력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앗아간 것을 다시 채울 수 있을까요?
콜라겐이 정말로 나이든 다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변은 희망적이며 그 시작점은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콜라겐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로 결합 조직의 골격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30세 이후에는 콜라겐 생산량이 해마다 감소합니다. 60대나 70대가 되면 그 감소는 삐걱거리는 무릎이나 지나치게 늘어난 힘줄에서 확실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육량처럼 운동과 단백질 섭취로 겉으로 바로 회복되는 것과 달리 콜라겐 손실은 천천히 드러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콜라겐 펩타이드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일반식이 콜라겐과 달리 가수 분해된 콜라겐 펩타이드는 짧은 아미노산 사슬로 분해되어 혈류에 쉽게 흡수됩니다. 혈류에 흡수된 콜라겐 펩타이드는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결합 조직으로 이동하여 신체 자체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메시지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매일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한 사람들은 관절 통증 감소, 유연성 향상,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골밀도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무릎이 더 안정적이고 발목이 더 강인하며 노년층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연부 조직 손상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콜라겐의 역할은 단순히 강도에 그치지 않고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조직이 잘 유지되면 다리 움직임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무릎은 마찰 없이 미끄러지고 아킬레스건은 염증 없이 구부러지며 발 뒤꿈치와 발가락을 잇는 두꺼운 띠인 족저근막은 무리 없이 매 걸음을 지탱합니다. 이런 작은 기능의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두 건강한 콜라겐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히 비타민과 같은 핵심 보조 요소가 필요합니다. 비타민은 콜라겐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므로 아무리 많은 콜라겐을 섭취해도 비타민가 부족하면 체내에서 콜라겐을 효율적으로 만들거나 재건하지 못합니다. 이런 까닭에 고품질 콜라겐 보충제에는 종종 비타민가 추가되어 있거나 감귤류 과일 또는 피망과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타이밍과 꾸준함 역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임상적 이점은 82주 동안 매일 꾸준히 복용할 때 관찰됩니다. 콜라겐 펩타이드의 주요 원천은 소, 해양, 그리고 돼지 콜라겐입니다. 이들 모두는 신체가 결합 조직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아미노산인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을 포함하고 있지만 해양 콜라겐은 흡수력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자주 호평을 받습니다. 반면 관절과 뼈 건강 측면에서는 소 콜라겐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넷째, 크레아틴, 특히 노화된 몸에서 튼튼하고 강한 다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깊은 세포 에너지를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단백질 보충제로 흔히 오해받는 크레아틴입니다. 최근 들어 크레아틴은 건강한 노화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영양소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레아틴은 근육에 저장되는 천연 화합물로 빠르게 작동하는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서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들 때처럼 동작이 빠르거나 힘이 들어갈 때 근육은 크레아틴을 활용해 압을 재생성합니다. 마치 다리를 위한 예비 발전기가 있는 셈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내 크레아틴 저장량도 줄어들고 움직일 때 빠르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다리가 더 쉽게 피로해지고 걷는 속도도 줄어들며 미묘하지만 위험한 균형 및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크레아틴이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되돌리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연구되고 효과적인 보충제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가벼운 근력 운동과 병행할 때도 크레아틴은 노인들의 하체 근력, 근육량, 그리고 기능적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 분석 결과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크레아틴을 섭취한 노인들은 크레아틴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보행 속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 다리 힘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심지어 신체 활동이 거의 없거나 허약한 사람들에게도 크레아틴은 근육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어 격렬한 운동 없이도 다리의 기본적인 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크레아틴의 이점은 근육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크레아틴이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강화된 근육이 뼈에 가하는 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체중을 지탱하고 낙상 시 골절될 위험이 높은 다리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뼈도 강해지고 크레아틴은 이 둘을 모두 강화하는 데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미묘한 변화를 겨우 느끼는 다른 영양소와 달리 크레아틴은 몇 주 안에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들은 산책 중 에너지가 증가하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안정성이 향상되며 다리에 회복된 능력을 전반적으로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그럼 복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는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로 연구가 잘 이루어져 있고 가격도 저렴한 선택지입니다. 바로 3~5g의 섭취가 보통 효과적이고 노인들에게도 안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로딩 단계나 주기적인 복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타거나 스무디에 첨가해서 섭취할 수 있으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부작용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크레아틴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한다면 고령층에서도 매우 안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수분 저류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빠르게 해소됩니다. 특히 건강한 사람에서의 신장 건강에 대한 우려는 임상시험에서 거의 반박되었습니다. 5번째, 글루코사민입니다. 글루코사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슈퍼푸드도 아니고 고성능 보충제도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관절 건강과 관련해 가장 많이 연구된 영양소 중 하나로 조용히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는 특히 연골이 점차적으로 손상되어 수백만의 노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골관절염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글루코사민이 특별한 점은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골, 관절액, 그리고 결합 조직을 형성하는 분자들의 구조적 구성 요소이자 일종의 관절 수리의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연골을 유지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관절 표면이 얇아지고 염증, 뻣뻣함, 통증이 특히 다리의 체중 부하 관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무릎은 이러한 부담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연골 생성 과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두껍고 끈적한 윤활 관절액의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연골을 유지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관절 표면이 얇아지고 염증, 뻣뻣함, 통증이 특히 다리의 체중 부하 관절에서 증가합니다. 특히 무릎은 더욱 많은 부담을 받죠. 글루코사민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연골 생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관절 내부를 윤활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두껍고 점성이 높은 액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꼬란의 타분석에서 검토된 것을 포함한 여러 장기 연구에서 특히 황산염 형태의 글루코사민은 관절 통증을 줄이고 연골 손실의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무릎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무릎 관절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은 발목이나 발처럼 더 작은 관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부위의 연골 손실 역시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루코사민에 미처 높이 평가되지 않은 점은 바로 그 안정화 효과입니다. 통증만 일시적으로 가리는 빠른 처방과 달리 글루코사민은 구조적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서서히 작용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관절 내부의 뼈대를 강화시켜줍니다. 사용자들은 종종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뜨겁거림이 줄고 구부리기 쉬워지며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지고 계단 오르기나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글루코사민은 또 다른 연골 지원 성분인 콘드로이틴과 함께 복용할 때도 좋은 궁합을 보여줍니다. 두 성분을 같이 쓸 경우 이동성이나 관절 편안함에서 겸손하지만 일관된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루코사민 단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관절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복용을 시작하면 더욱 유용합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천천히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노화로 인한 다리 관절을 보조하는 데 있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글루코사민 황산염의 일반 권장 용량은 하루 1점 옮기며
보통 두세 번으로 나누어 식사와 함께 섭취합니다.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4~8주 정도가 걸릴 수 있으므로 꾸준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만 일부 보충제는 갑각류의 외골격에서 유래하므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식물성이나 합성 대체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6번째는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아유르베다와 중국 전통 약학 등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강력한 한염 및 항산화 특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과학이 수백 건의 연구를 통해 커큐민의 효과를 입증했고 그중 상당수는 만성관절 및 근육질환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커큐민은 골관절염, 건염, 염증성 통증 관리에서 유망함을 보이고 있는데 모두 노년층의 다리나 하부에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커큐민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골세포 수준에서 커큐민은 콕시, 오룩 같은 주요 효소와 TNF-알파, 인터루킨 등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신호분자를 차단하면서 염증 연쇄 반응을 중단시킵니다. 기존의 엔사이트와 달리 커큐민은 소화기 부작용이나 장기 복용 시 위험이 적고 특히 최적화된 형태로 섭취할 때 신체에 더 순하게 작용합니다. 임상시험에 따르면 커큐민은 관절염 환자에서 관절 통증과 뻣뻣함을 줄이는데 이부프로펜만큼 효과적이면서도 안전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노화된 다리에는 무릎의 붓기가 줄고 과하게 사용된 힘줄의 긴장이 완화되며 움직임이 훨씬 편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족저근막염처럼 발바닥에 두꺼운 조직 뒤에 염증이 생겨 한 걸음마다 뒤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관리하기 어려운 질환에 매우 유용합니다. 커큐민이 통증을 조절하고 조직 회복을 가속화하는 능력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까지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천연 성분 중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관절과 힘줄 외에도 커큐민의 항산화 효과는 더 넓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노화된 근육과 신경은 자유라디칼, 조직에 손상을 주는 불안정한 분자, A위에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커큐민은 이러한 라디칼을 중화함으로써 근육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심지어 신경 건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리 저림이나 신경병성 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커큐민이 오랫동안 겪어온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생체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래 형태 그대로는 체내 흡수율이 매우 떨어지죠. 다행히 최근에는 이 문제를 해결한 현대적인 제형들이 등장했습니다. 파이페린과 함께 섭취하는 커큐민, 피토종 커큐민, 나노 커큐민 등 강화된 형태의 커큐민이 이제 널리 보급되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덕분에 커큐민의 치료 잠재력이 비로소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관절 및 염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커큐민 권장 섭취라면 표준화된 커큐민 추출물 기준 하루 500mg 정도이지만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복용하면 대부분 4~6주 내에 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적의 치료제는 아니지만 꾸준한 변화를 통해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우리는 다리 건강을 지원하는 6가지 강력한 영양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단백질은 근육량을 보존하고 재건하는 데 기초가 되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근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만성적인 염증을 줄여 관절의 뻣뻣함과 혈액순환 저하를 막아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고 다리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콜라겐 펩타이드는 다리의 구조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힘줄, 인대, 연골을 강화해 이동성과 관절의 편안함을 높여줍니다. 크레아틴은 근육 에너지 시스템을 다시 점화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게 만들어주며 낙산 예방과 독립적인 생활 유지에 특히 중요합니다. 글루코사민은 관절의 연골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어 움직일 때마다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연성을 유지시켜줍니다. 커큐민은 오랜 염증과 통증을 자연스럽게 완화해 만성 질환이 있어도 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드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해 확실한 시너지를 냅니다. 하나가 근육을 지원하면 또 다른 하나는 관절 조직을 자양합니다. 일부는 염증을 줄이고 또 다른 영양소는 회복을 촉진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몸은 다 다릅니다. 기존 질환이 있거나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 맞춤형 조언이야말로 이 영양소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당신에게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건강한 다리로 가는 길은 수술, 주사 혹은 상황이 악화되기를 기다리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영양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현명한 선택을 해 나가세요. 이제 당신은 지식을 갖췄고 과학적인 근거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다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시면 다리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더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 혹은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건강 팁과 인사이트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정보에 귀 기울이고 건강을 잘 챙기세요.